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11월 9일 오늘 서울은 예쁘게 물든 단풍잎들이 또 비 오듯이 내리고 있는 그런 아주 고즈넉한 날입니다. 오늘처럼 이제 맑은 하늘에 좋은 날씨에도 또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노경한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 피하고 싶은 재파열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이제 수술을 받기까지 재건술이죠. 받기까지 해서 수술을 하고 나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아마 재파열일 겁니다. 이것은 수술을 하든 하지 않든 인대 재건 또 전방 십자인대 손상뿐만 아니라 후방 십자인대 손상, 측부인대 손상, 여러 인대라든지 힘줄을 회전근개도 어깨에 있는 대표적인 힘줄 손상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파열되면 이제 머리가 까마득해지고 사실 의료진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파열률은 그 연구의 보고에 따르면 한 5 에서 한 20% 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재파열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인제 재활 기간도 다시 필요할 것이고 또 인제 젊은 활동적인 그런 이 연령에서는 재파열 위험이 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전방 십자인대가 일단 잘 낫기 위한 방안, 그리고 다시 다치지 않기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총 48편 정도의 SCI 논문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근거 기반에서 준비를 했고요. 또 최근 10년 이내 논문을 최대한, 그래서 좀 최근 저널로 좀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대와 힘줄을 잘 구분하시나요? 이게 인제 아무래도 진료실에서도 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딱딱 구분지어 얘기하지 않고 이제 혼용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잠깐 좀 살펴보면 인대는 뼈와 뼈를 잇는 이런 구조물을 얘기를 하고요. 힘줄은 근육이 뼈에 와서 붙을 때 붙는 부착 부위에 이제 단단한 이런 끈 같은 조직을 얘기합니다. 둘 다 좀 끈 같은 조직이지만 인대는 인제 뼈랑 뼈 사이에 인제 잇고 있는 조직이고, 힘줄은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좀 움직이겠다, 뭘 구부리거나 피거나 뭐 돌리거나 움직일 때 근육을 수축해서 뼈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이제 끈 같은 구조물을 이야기합니다. 전방 십자인대, 말 그대로 인대죠. 이거는 뼈랑 뼈를 잇고 있는 구조물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한번 전방 십자인대를 움직여 봐야지 하고 움직이려고 하면은 움직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또 하나의 그 특징은 무릎 깊숙이 있어요.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가 여기가 좀 다친 것 같은데요." 하고 손으로 가리켜도 만질 수는 없습니다. 측부인대 같은 경우에는 좀 만져지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 깊숙이 있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무릎 깊숙이 있고, 또 내 맘대로 인대를 움직일 수 없고, 대부분 비접촉성, 그러니까 인제 어떤 급격한 어떤 회전이라든지 이럴 때 다치게 되죠.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안정성, 앞, 뒤 안정성뿐만 아니라 뒤에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제 회전 안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70 에서 80% 정도의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비접촉성 손상입니다. 직접 여기가 인제 때려지거나 맞아서 다치거나 충격에서 다치는 게 아니라 점프해서 착지하거나 급격히 방향 전환하거나 급정지 등에서 다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인제 스포츠 손상과 많이 관련이 있죠. 스키나 축구, 뭐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스포츠 동작에서 다치게 됩니다. 또 하나 인제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한 5 개월 전인가요? 여기서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 무릎 구조물 안쪽에 하나하나 건드려 봐서 실제로 아팠던 부분을 기록을 했던 아주 그 클래식하고 유명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많이 아픈 거는 이제 4 점, 하나도 안 아픈 건 0 점, 이런 식으로 인제 이 연구에 참여했던 정형외과 의사가 기술을 했는데요. 인대 같은 경우에는 그 뼈의 부착 부위, 이 끝단이 좀 많이 아팠고 가운데 쪽은 별로 아프지 않더라. 이게 인제 이 박사님의 인제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혈행과도 관련이 있고요. 피를 공급을 하는 그런 이제 혈관들이죠. 혈관들이 있는 곳이 신경세포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인대는 워낙 그 전방 십자인대는 혈행 공급이 좀 불충분한 데다가 이 가운데 부분은 실제로 수술하면서 봐도 되게 하얗거든요. 직접적인 혈관 조직에 어떤 공급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별로 안 아프더라." 그래서 진료실에서 되게 좀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뭔가 힘이 풀려서 넘어지긴 했는데 '아 그때는 좀 넘어져서 무릎이 아픈가 보다.' 했는데 별로 안 아픈데 계속 좀 뭔가 무릎이 부어서 MRI를 찍었더니 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는 경우도 있고, 또 만성 파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증으로 오는 게 아니라요. 이게 어떤 특정 순간에 흔들리는 듯한 그런 불안정한 느낌으로 오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인대가 파열되면은 봉합이 아니라 보통 재건을 합니다. 봉합은 인제 꼬매는 거죠. 그 끊어진 인대를 서로서로 꼬매는 거고, 재건은 새로운 인대를 집어넣는 건데 성공률이 이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나는 인제 수술하지 않고도 잘 나았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치료의 표준은 재건을 하는 것이 아직도 치료의 표준이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제 혈액 공급이 불충분합니다. 실제 인대 조직을 보면 굉장히 하얗고요. 인대 자체에는 혈액 공급이 되지 않고 인대를 싸고 있는 막에 이런 모세혈관, 미세한 혈관들이 인제 어 혈행을 공급을 하는데, 이 혈액을 통해서 산소라든지 필요한 영양소들이 또 성장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는데, 이런 혈관들이 또 쉽게 당연히 파열이 되면 다치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잘 나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치력이 좀 낮은 게 특징이고요. 또 무릎 안에는 물이 있죠. 정상적으로 한 5cc 정도의 물이 있는데, 이게 부분 파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잡아주는 지지대가 있고 거기를 통해서 쪼끔 치유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완전히 파열된 경우, 서로 연결성이 완전히 없어진 경우에는 물 안쪽에 또 있기 때문에 서로 조직이 잘 치유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우리가 뭐 고정을 막 3 개월, 6 개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그마한 움직임이라도 인제 무릎은 움직여야 되는데 하다 보면 잘 치유력이 좋지가 않죠. 이렇게 인제 재건을 했습니다. 완전히 파열된 경우, 또 인제 부분 파열된 경우에는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해서 일단 잘 인제 낫고자 해서 잘 낫는데, 왜 이렇게 잘 나은 인대가 파열되는지 인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파열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는데요. 크게 인제 3 가지죠. 수술적 요인과 환자 요인, 생물학적 요인, 요것도 인제 오차 범위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인제 가장 많은 요인은 어떤 환자 요인이 되겠고, 또 수술적인 기법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요인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나의 내재적인 어떤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굉장히 좀 불안하죠. 통합적인 접근과 전략이 필요한데 되게 좀 막연하고 좀 불안하고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엑스레이나 초음파로 쉽게 확인이 되면 좋겠지만 잘 보이지 않는 깊숙한 구조물을 확인하기 위해선 MRI를 찍어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이게 6 개월 지나서 괜찮으면 괜찮은 건지, 또 1년 지나면 괜찮은 건지, 또 3년 지나면 괜찮은 건지 또 되게 불안하죠.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지금 강의를 인제 하고 있지만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또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나 이 비슷한 인대 손상에 어떤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런 환자 입장에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겠죠. 또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와 함께 환자 입장에서 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하면서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팔 원인을 인제 시기별로 좀 내가 그래도 뭔가 교정을 시도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단을 받고 나서, 다치고 나서 어떤 생물학적 요인도 쪼끔 내가 노력을 할 수가 있겠고, 수술 전이라면 수술 관련된 요인들도 내가 좀 숙지를 하고 좀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수술 후라면 이제 내가 어떻게 이것을 관리를 하고 다시 다치지 않게 하는지, 어떤 환자 관련 요인들을 내가 인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생물학적 요인이라는 게 쪼끔 말이 생소한데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내재적인 그런 인제 어떤 생물학적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성별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근데 이런 거는 좀 뭐 교정할 수 없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교정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인제 체중 관리라든지 금주, 금연 또 인제 영양 섭취 특히 인제 비타민 D 뒤에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요인 이런 것들은요. 내가 꾸준히 관리하고 노력을 하면은 내 몸을 개조시킬 수 있고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입니다. 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인제 진단이 됐어요. 근데 수술 전까지 좀 고정하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뭐 목발을 하거나 깁스를 하고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 요새는 좀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있는데요. 일단 수술을 해야 되는 완전 파열의 경우에는 수술 전에도 좀 점진적으로 무릎 각도를 좀 내시고 그냥 쓰십시오. 어차피 수술을 하기로 했으면. 그래서 운동 범위를 전체적으로 내는 것이 무릎의 강직이라든지 수술 후 재활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술이 결정되고 나면은 너무 오래 깁스를 하기보다는 좀 움직이시는 게 낫습니다. 수술 기법은 제가 좀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고요. 몇 가지 고려할 것들이 있습니다. 수술자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또 경험과 능력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어떤 술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서 또 똑같은 수술을 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좀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선택할 수는 없지만 뭐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내가 어떤 병원에서 또 어떤 의료진의 인제 수술을 받게 되는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지식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5 가지 정도 준비했고요. 이게 다음과 같습니다. 인대를 원래 자리에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 원래 끊어진 인대가 다시 재건이 된다고 하면 있던 자리에 재건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어떤 이식건을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 또 전 외측 인대 재건술, 또 다치게 되면서 같이 다치는 동반 손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해결을 해야 되겠고요. 잔존인대 보존이라는 또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인대를 원래 자리에 위치시키는 것은 뭐 당연히 원래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겠죠. 회전 안정성이라든지 무릎 사이에서 원래 전방 십자 인대가 하고 있는 성질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이게 벗어나거나 좀 많이 오류가 있게 되면 재파열 위험은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다양한 수술 기법이 있고요. 사실 뭐가 맞느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거는 어떤 연구의 특성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수술 술기에 따른 재파열 자체는 아주 제가 지금까지 최근 연구를 다 보면은 뭐 압도적으로 어느 것이 좋거나 압도적으로 낮지는 않아서 지금도 인제 여러 가지 술식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도 일단은 이제 할 줄 아는 게 중요하고 그 안에서 나에게 내 경험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수술 기법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제 한참 대학에서 그 같이 연구할 때는 이제 전 내측 삽입구로 수술을 하는 것이 인제 좋은 결과가 있었고 그게 인제 저의 인제 수술 술기의 시작이었고요. 다른 인제 수술 술기보다 지금도 이게 더 저는 인제 익숙하고 이걸 했을 때 결과가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제가 인제 이 해부학적 위치 터널에 거의 미쳐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제가 썼던 인제 논문 자료들이고요. 어 이제 이식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건 또 타가건, 이제 자가건은 내 걸 쓰는 거고요. 타가건은 다른 이제 인대를 사체 인대를 잘 면역 처리하고 의료적으로 처리를 해서 인제 쓰는 인대를 얘기를 합니다. 자가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제 생물학적인 장점이 있겠죠. 내 몸에 있는 거를 쓰기 때문에 어떤 인제 감염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낮고 생착률이 쪼끔 더 높은 거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인제 타가건보다는 자가건이 훨씬 우월했다. 특히 인제 젊은 사람들, 또 나이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타가건 사용보다 타가건 사용 시 재파율이 쪼끔 더 높았다 이런 보고가 있고 타가건 또한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나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인제 튼튼한 이식건이 을 구할 수가 있겠고 특히 인제 소아라든지 뭐 기저질환이 있으시든지 너무 노령이시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타가건을 이식건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또 인제 채취 부위가 당연히 아프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 수술 시간도 좀 빠르고 좀 빠른 재활을 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
있고요. 전외측 인대 좀 생소하지요. 근데 "전방 십자 인대 수술하는데 갑자기 전외측 인대를 같이 재건합시다." 인제 이런 얘기를 듣고 좀 황당한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2013 년도에 다시 재발견됐다는 게 인제 1989 년도에 프랑스 의사가 처음 이거를 발표를 했었고, 2013 년도에 어 벨기에죠. 벨기에 의사가 인제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재조명하면서 인제 유명해진 건데요. 한 70에서 90% 정도가 인제 동반 손상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되게 되면 무릎이 보통 돌아가거든요. 회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전 안정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재건을 해 주면 재파열이 이렇게나 많이 좀 감소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는 술식입니다. 동반 손상의 해결, 그중에서도 인제 연골판이죠. 인제 연골판은 보통 인제 무릎이 확 회전을 하게 되면서 후방부라든지 좀 원래 좀 안 좋았던 분들도 인제 손상이 되게 되는데요. 무릎 충격을 흡수하고 이게 인제 없으면 당연히 관절염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인제 봉합을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손상해서 좀 많이 같이 다치는 경우들이 많고요. 특히나 인제 내측 후방 안쪽 내측 연골판 뒤쪽에 램프 리전이라고 하는 내측 후방 연골판 파열이 약 24에서 40% 정도에서 동반된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이거를 잘 봉합하지 않으면 이제 재파열 확률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관절경을 놓치기 쉽다는 거는 좀 뒤쪽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충 제가 인제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 저희 병원 수술을 했던 인제 사진들이고, 이 연골판이 앞쪽에 쭉 있는데 뒤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제 봉합을 해서 잘 봉합을 하면은 이제 모든 분들을 다 다시 인제 1년 후에 그 나사못을 제거하면서 재건수 그 관절경을 보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인제 잘 치유된 거를 인제 확인을 한 이제 자료를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잔존 인대를 보존하자. 이 찢어진 인대가 좀 남아 있겠죠. 파열이 되고 나서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터널을 뚫거나 술식에서 못 살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좀 살리자.' 이런 컨셉이 잔존 인대 보존 술식입니다. 인대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인대의 그 혈관을 담당하는 부분이 인제 뼈의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살려 놓으면 혈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신경 세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유 수용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라든지 어 혈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이식권이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제 돕는 겁니다. 찢어진 인대를 잘 살려서 잔존 인대를 보존 수식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인제 회복도 빠르고 이제 혈관화도 빨라서 6 개월 안정성 검사에서 잔존 인대 보존군이 더 우수했다는 그런 인제 결과도 있고요. 인제 사진 잘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뒤쪽에 요 부분이 인제 이식건입니다. 자가건으로 했던 수술 환자인데요. 요 앞에 인제 잔존인대가 있어서 이거를 인제 없애지 않고 최대한 수술하는 동안 보존을 했다가 이렇게 묶어 주는 잔존인대 보존 술식이고요. 여기 살짝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조그만 실핏줄들이 보이죠. 인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 인대를 싸고 있는 막이라든지 잔존인대를 살리면 이런 부분들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식건도 잘 이 혈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급이 돼서 자가 인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술식입니다. 그래서 다 들어보시면 좀 안 할 이유는 없겠죠. 원래 인대를 제자리에 또 이식건 선택. 그래서 저는 인제 다음과 같은 인제 술식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마 인제 어떤 선생님들끼리 또 인제 노하우라든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제 수술 관련된 얘기를 잠깐 했고요. 이제 환자분이 이제 수술을 마쳤어요. 인제 그다음부터 정말 인제 중요한 거는 이제 관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인제 수술만 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제 하고 나서 인제 이거는 꼭 굳이 전방 십자인대뿐만 아니라 인제 후방 십자인대, 뭐 어깨 같은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잘 재활이 되고 또 운동 복귀를 하고 일상생활을 복귀를 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나한테 주어진 숙제입니다. 의료진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잘 재활을 하고
또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고 어느 순간까지는 쪼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한 6 개월 정도까지는 좀 전문적인 어떤 이제 재활이라든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고 6 개월 이후에는 인제 나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좀 더 과격한 운동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되겠고요. 한 달에서 2달 정도 이때는 잘 안정하고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관절 인대 손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은 일단은 붓기를 내리고 통증이 없는 걸 확인을 하고 안 아픈 범위 안에서 운동 범위를 먼저 회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력을 회복을 합니다. 쪼끔 힘이 들어가도 얘네들이 좀 버틸 만한 정도가 되는 게 6 주에서 8주 한 3 개월까지. 하지만 강한 근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부위에 따라서 필요한 동작과 어떤 인제 근력을 통해서 인제 회복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3 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인제 스포츠 동작들을 쪼끔씩 연습을 합니다. 쪼끔 이제 성급하신 분들이 인제 여기서 많이 다쳐요. 3 개월에서 6 개월 사이에도 뭔가 조심을 하는 단계지 완전히 뭐 운동을 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좀 이제 과격한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럼 9 개월에서 한 12 개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인제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인제 초반에는 등척성 운동이라든지 인제 지면에 다리를 많이 인제 떼지 않고 무릎을 또 이제 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동작들을 하고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를 하고 의료진의 인제 보호나 관찰 하에 이렇게 같이 도움을 받으시면서 재활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좀 이제 확인을 하나하나 받으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리를 좀 들고 또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쪼끔씩 하는 이제 근력 회복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인제 어떤 기구 머신 운동이라든지 밴드를 이용해서 인제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들을 또 인제 하게 됩니다. 사실 재활 관련해서도 뭐 한 번 세션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인제 재활 관련해서 할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인제 그 이후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기능적인 부분 이제 밸런스라든지 고유 감각 수용체 내 인대가 다치지 않게 내 몸이 반응을 하는 어떤 그런 능력들 신경 능력들을 이제 조절을 하는 능력을 어 갖추는 게 또 인제 3 개월, 6 개월 사이에 또 필요한 작업이겠고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특히 인제 엘리트 선수들이 또 많이 다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라운드로 복귀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 단계가 한 9 개월 또 한 12 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정말 인제 좀 명언 같은 얘기인데 가장 흔한 실수는 너무 빠른 복귀입니다. 특히 인제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시고 아니면 인제 스포츠 선수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과신해서 좀 빨리 복귀하는 경우들이 좀 이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1 년이 길게 느껴지지만 재수술은 정말 더 길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권장 복귀 시기는 이게 인제 통계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한 6 주에서 8주 정도 또 가벼운 조깅이 한 3-4 개월 스포츠가 한 9 에서 한 12 개월, 12 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잘 체크가 돼서 괜찮으면 이제 그라운드에 복귀하는 이게 이제 각자 개개인은 쪼끔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통계적인 겁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죠. 100 명이면은 '이 정도 했을 때 좀 괜찮다.' 이거를 꼭 지키는 게 좀 안전하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복귀 전에 인제 다음과 같은 어떤 이제 프로토콜로 이제 확인을 해서 근력이라든지 인제 호흡 테스트 뛰는 능력들 그리고 관절 안정성이라든지 또 인제 심리적인 것도 중요한데 인제 저희가 스코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제 어느 정도 인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를 인제 확인을 하고 운동을 복귀를 시킵니다. 초기 3 개월 인제 수술하고 나서 아니면 인제 다치고 나서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겠죠. 쪼그려 앉는다든지 계단 같은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절대 인제 좀 운동 목적으로 급격한 방향 전환 같은 거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보조기 착용은 인제 보통 한 2달 정도 아니면 이제 긴 경우 한 3 개월 정도까지도 할 수 있고요. 3 에서 6 개월 사이에는 이제 점프하거나 미끄러운 바닥 같은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이게 하루아침에 한번 세게 한다고 해서 재활이 딱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생활 습관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인제 체중 관리 또 금연
또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을 하고요. 제가 인제 여기 준비 운동 철저히라고 얘기했는데 인제 뭐 특히 인제 축구 선수들은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스웨덴 축구 협회에서 발간한 인제 준비 운동, 인제 본 운동 전에 하는 준비 운동 관련된 자료고요. 내 컨트롤이라고 이제 스웨덴어입니다. 오른쪽은 피파에서 국제 축구 연맹에서 더 11 플러스라고 해서 부상 예방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것들을 뭐 짧은 시간이지만 꼭 시작하고 하는 것이 일단 안 다치는 게 제일 우선이겠죠, 재파열은. 그래서 다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게 제일 좋고, 어떤 격한 스포츠를 하더라도 내가 인제 부상에 딱 방지할 수 있도록 이제 예방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뭐 다 하지 않더라도 몇 가지만 차용해서 하더라도 좋기 때문에 어 특히 인제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제 이게 해외 자료라서 제가 한글로 쪼끔 번역해 가지고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올려 놓은 자료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오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제 생물학적 요인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이야기를 끝내고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보통 인제 영양 관리라든지 또 뭐 감염, 또 흡연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내가 뭐 교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죠. 25세 이하 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쪼금 천천히 복귀를 하고 재활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발률이 좀 높거든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인제 남성분보다는 좀 높은데, 그래서 이제 신경근 훈련 강화 등을 통해서 이거를 보완을 할 수가 있겠고, 수술하고 서 최소한 6주 정도, 저는 한 3 개월까지도 말씀드리는데 금주금연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인제 영양 관리에 대해서 쪼끔 더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우리 인제 뼈뿐만 아니라 인대나 힘줄 치유에 되게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근력이라든지 신경근 조절에 되게 중요하고 필수 비타민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적습니다. 한국인들 거의 검사해 보면 제가 인제 회전근개 파열도 비타민 D의 중요성이 실제로 논문으로 입증이 되고 있고 지금 후속 연구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검사를 해 보면 우리나라가 인제 지중해만큼 햇빛이 높지 않아서 그렇고, 또 인제 일광욕을 하는 문화가 좀 드물죠. 그리고 거의 다 선크림 바르고 다니시고 실내에서 보통 직업적으로나 인제 공부도 실내에 많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재발 위험이 좀 증가한다고 해서 수술하고 나서는 뭐 영양제, 뭐 주사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래서 잘 보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음식을 통해서 인제 다음과 같은 음식을 섭취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밖에도 인제 단백질이라든지 뭐 비타민 C, 오메가 3, 그리고 아연, 구리, 이제 참고 드시라고 좀 몇 가지 인제 그 음식들 좀 써 놨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영양 섭취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치고 나서 또 잘 재건이 되고 또 안 다치고 복귀하기까지 자기 관리가 정말 철저하신 분들은 그래도 참 좋은 결과를 얻는데, 음식 또한 또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손상, 그 전방 십자인대 재건, 의사와 환자의 협업입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은 이제 수술이라든지 재활이라든지 어떤 이제 의료적인 부분에 대한 서포트를 하는 반면에, 또 여러분들도 재활 일정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또 인제 이 다치고 나면 처음에는 이걸 되게 잘하시거든요. 근데 참 사람이 간사한 게 따뜻한 봄에는 또 추운 겨울이 있고 살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내가 괜찮다 싶으면은 좀 과신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서두르지 않고 좀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목표는 재파열이 없이 원하는 활동으로 복귀하는 거고요. 저의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좀, 네, 그래도 많이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 비욘드 진행을 해 보니까 이 여기서 질문을 주신 거를 다 대답을 잘 못 드리면 나중에 다시 다 남는 줄 알았는데 댓글로 남겨 주셔야지 제가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질문을 올리셨는데 답을 못 드리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또 제가 질문에 답을 추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트 중에 런지나 스쿼트 할 때 무릎이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근력 부족인지 무릎 질환인지 궁금해요. 네.
이게 런지, 스쿼트 다 둘 다 마찬가지인데 무릎을 구부려서 인제 힘을 주는 동작들이거든요. 계단을 내려갈 때도 이러한 동작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무릎 앞쪽에 힘이 빠진다는 게 보통은 다른 동작에서는 괜찮은데 딱 저 부분에서 갑자기 인제 힘이 좀 빠진다는 거는 저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인제 그냥 근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다른 부분들도 뭔가 이상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서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에서 뭔가 안 좋은 질환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슬개골, 이제 무릎 앞쪽에 만져보면 만져지는 뼈가 무릎뼈 슬개골이거든요. 그래서 그 슬개골과 대퇴골, 네, 위 다리뼈, 무릎에서 위에 있는 다리뼈, 그 부위가 런지 스쿼트 할 때 체중의 한 5 배에서 7 배, 뭐 많게는 아주 높은 계단 같은 경우에는 10배 이상의 힘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연골도 있고 또 그 사이에 인제 만약에 좀 관절막에 좀 염증이 있거나 해서 좀 두꺼워지거나 이제 끼어 있는 조직들이 좀 생기게 되면 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 생각해 볼 게 실개건이라고 그래서 무릎뼈랑 아래 다리뼈 사이에 붙어 있는 인대 힘줄 조직이 있거든요. 인제 고런 부분들에 좀 이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분이 아래다가 후속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체중이 좀 있으신 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체중이 좀 있게 되면 아까 전에 인제 체중의 몇 배의 힘이 실린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체중 조절을 좀 하시면 저런 부분들도 좀 통증이라든지 통증 때문에 보통 힘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통증이라든지 근력도 쪼끔 더 이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반드시 한번 이게 잘 해결이 잘 안 되면 한번 이제 무릎 질환인지 확인하는 거는 저희 다양한 검사 기법이 있으니까 엑스레이 이외에 초음파나 뭐 아니면 이제 MRI를 찍어서 좀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재팔 위험을 많이 높이는지 여쭤보셨는데 수술을 하셨나 보죠. 그래서 제가 아까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과체중이시면 좀 체중 조절하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체중이 좀 있더라도 근육량이 좀 같이 받쳐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좀 체지방량만 좀 높으시면은 식단 관리 잘 하셔 가지고 좀 체중 조절하시면 무 앞무릎 통증에도 그리고 인제 재팔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제 세상만사 9010 님인데요. 아이랑 놀다가 무릎을 옆으로 살짝 틀었는데 갑자기 통증이 왔습니다. 저도 저런 경험 많습니다. MRI를 바로 찍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 통증이면 의심해야 네. 이게 이제 한 번이면은 그냥 좀 지나갈 수 있겠죠. 근데 자꾸만 저런 통증이 일관되게 반복이 되면 그때는 좀 의심을 하고 일단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릎을 옆으로 살짝 틀었는데 아픈 게 측부인대라든지 연골판 요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무릎 옆쪽으로 내려오는 힘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괜찮은지 봐야 되겠고요. 일단은 병원 가시기 좀 애매하시면 좀 잘 쉬시고 좀 잘 휴식하시고 하면 되는데 애랑 놀다 보면은 애랑 있다 보면은 잘 쉬기가 힘들죠. 그래서 자꾸만 좀 비슷한 증상이 좀 반복되시면 MRI부터 찍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일단 가셔서 보통 전문의 진료 보시면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 만나시면 인제 대충 이학적인 검진, 그러니까 인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인제 손으로 수기로 해서 어느 정도 검진을 하면서도 진단명이 어느 정도 떠오르는 게 있으실 텐데 대부분은 약물 치료하거나 물리 치료하면서 보존적 치료 먼저 합니다. 네. 여름나기 중 님의 질문입니다. 출근하면서 계단을 많이 오르는데 계단을 5층 이상 오르면 조금 뻐근해서요. 계단 타기도 무릎에 무리를 주나요? 네. 계단을 오르는 거는 사실 되게 좋은 운동입니다. 어 좀 부상을 그래도 좀 피할 수 있으면서 다리 근력을 좀 만들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도 인제 많이 추천하고요. 계단을 일부러 내려가실 필요는 없는데 오르는 건 좀 도움이 되는데
한 4 층까지는 괜찮 5층 이상 오르면 이제 뻐근하다는 게 무릎 어디서 뻐근하다는 건지도 좀 네 궁금한데요. 다리 근력 때문에 근육 쪽이 좀 뻐근한 거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나이가 많으셔서 퇴행성 관절염, 그러니까 인제 좀 나이가 들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관절염이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무릎에 물이 차거나 아니면 4 층까지는 괜찮 5 층 이상 오르게 되면은 근육 통증이 아니라 뭔가 이제 무릎 안쪽에서 좀 증상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일단은 인제 검진을 좀 먼저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내가 4 층까지 괜찮다 그러면 인터벌을 두고 4층 갔다가 또 엘리베이터로 내려오셨다가 또 다시 4층 올라갔다가 올라가셨다가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계단 타기가 인제 뭐 대부분은 되게 좋은 운동인데 하지 않아야 될 케이스 당연히 있겠죠. 그 앞쪽에 무릎에 뭔가 구조물이 좀 안 좋다든지 좀 안 좋음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 저 계단 타기 말고 다른 또 좋은 운동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또 반복되면은 좀 체크하고 교정이 필요하면은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실명인 것 같아서 제가 이름은 말씀해도 되나요? 이게 예 김헌무 님이신데요. 이제 젊은 연령이시네요. 35 살이신데 양쪽을 다 수술을 하셨군요. 제가 오늘 강의한 게 좀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한 지 15 년이 넘으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증상이 없는데 네 퇴행성 관절염이 걱정이 됩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이제 20 살,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양쪽을 수술을 이제 하시게 되었는데 이제 25세 이하가 재발률도 높지만 또 반대로 잘 치유가 또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셔서 그 이제 재발 없이 잘 지내신 것 같고요. 지금 30대, 40대, 보통 이제 큰 위험한 어떤 동작이라든지 어떤 충격으로 다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근력이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여지간해서는 잘 다치지 않습니다. 다치지 않고 잘 관리가 됩니다. 근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인제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인제 퇴행성 관절염이 걱정이 되신다고 했는데, 퇴행성 관절염, 네, 이거는 인제 누구나 다 생기는 거죠. 쪼끔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사람 나이 18살 이상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누구나 다 퇴행성 변화는 생기는 겁니다. 인제 속도가 중요하겠죠. 35 인데 뭐 인제 좀 많이 진행이 돼 버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고런 부분들을 인제 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인제 근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운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근력 빠지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하셔야 되겠고, 사실 30 대한테 근력 빠지지 않게 운동하라고 하면은 쪼끔 우스운 얘기이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50대 이후라든지 이제 65세 근육 감소증을 그 이제 생각해야 되는 나이에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지금 이제 30대 지금 잘 지내고 증상이 없다고 해서 사실 제가 뭔가 더 코멘트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력도 잘 유지가 되어 있고 안정적인 상태에 되어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는 한 6 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좀 찍어 보고요. 뭐 어느 정도 좀 이제 진행이 되거나 증상이 생기는 시점이 또 중요할 겁니다. 그때는 바로바로 인제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고, 지금 잘 지내시는 것처럼 좀 잘 지내시고, 격한 스포츠 이제 나이 40 넘고 하면은 다쳐도 잘 안 낫습니다. 그래서 축구라든지 좀 뭐 이런 좀 심한 다치는 상황이 좀 많은 스포츠들은 좀 지혜롭게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신 것만큼 지금도 잘 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않는 그러니까 많이 진행되지 않는 급속한 퇴행성 관절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6 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에 골관절염 진행되는 건 없는지 그 정도 체크하시고, 증상 있으시면 그때그때 진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질문을 좀 많이 받으려고 강의를 좀 서둘러서 마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폴트 99696 님이 어머니가 인제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 하시네요. 매번 가셔서 "주사 맞으면 좀 낫다." 하다가 몇 개월 지나면 또 무릎이 아프다. 네. 뭐가 문제인 건지, 잘 치료받으려면 뭘 주의해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음 어머님 연령대가 좀 궁금합니다. 인제 이게 잘 이 무릎 질환도 그렇고 뭐 관절 질환들은 완치가 없습니다. 그쵸. 나이가 들면서 계속 우리는 관절을 쓰고요. 근육을 움직이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고요. 이것은 인제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의 숙제입니다. 저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숙제인데 무릎이 인제 안 좋으신데 주사를 맞으시면 좀 낫다는 게 뭐 인제 연골 주사도 있고 뭐 스테로이드 주사도 있고 뭐 DNA 주사라든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주사들이 있겠죠. 근데 인제 계속 아프신 거면 좀 네 60대 초반이시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60 초반이시면은 인제 퇴행성 관절염이 보통 인제 1 기에서 2기 엑스레이 상에서 봤을 때 그리고 연골이나 연골판이 쪼끔씩 인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다빈도로 나타나는 인제 나이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아까 전에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근력 유지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60대 또 여성분이시면 이 호르몬의 변화와 폐경기 이후에 몸에 인제 자연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어 골 밀도라든지 또 근육이라든지 감소하게 됩니다. 낮아지게 되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게 근력 운동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의료진이라든지 운동 전문가를 통해서 근력 유지하는 거를 꾸준히 하시는 게 좋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도 운동은 해야 되는 겁니다. 운동을 통해서 꾸준히 근력 유지를 하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아까 전에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던 비타민 D 또 칼슘 이런 것들도 잘 체크해 보시고 낮으면 좀 보충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무릎이 아프시잖아요. 이거는 무릎에 대한 검사를 좀 자세하게 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또 어떤 시기에는 어떤 수술적인 중재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시기를 놓치면 또 다음 시기까지 계속 아프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아파서 자꾸만 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는지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서 좀 관망을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계탐구 9098 님인데요. 재활이 안 되는 게 좀 조심해야겠다 싶은데 재활 운동이 좋은지 가만히 있는 게 좋은지 궁금해요. 절대 가만히 있게 되면 뭐 파열될 일은 없겠지만 인대가 났는데도 별로 크게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몸이라는 거는 관절 연골도 마찬가지고 이게 쓰임이 있기 때문에 쓰면서 또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인제 좀 재활을 하시는 게 좋고 재활이 좀 말이 거창한데 이게 뭐 꼭 그 병원에 가서만 해야지 재활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새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유튜브에 또 있고 또 병원에 가시기 좀 힘든 상황이시면 그런 걸 통해서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관절 운동 범위 회복 두 번째가 인제 근력을 키우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안 아픈 정도에서 운동 범위를 회복을 하고 근력을 키우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인제 한 발로 선다든지 어떤 이제 밸런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인제 조심조심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너무 공포스럽게 얘기했나요? 재파열률이 그래도 통계적으로 봤을 땐 최근에는 그래도 뭐 수술 기법도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아주 높지 않습니다. 일단 절대적인 재팔률 자체가 100 명이면은 뭐 5% 뭐 5% 이내입니다, 요새는. 그래서 뭐 그런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제 뭐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인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뭐 인제 몸을 격하게 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게 쉽게 파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 운동 통해서 또 관리를 통해서 잘 하시면 너무 재활을 공포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마음 편한 하루님인데요. 여성은 무릎 정렬이 남성과 다르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재팔 위험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근데 아 무릎 정렬 어떻게 보면 인제 골반이 좀 넓기 때문에 남성이랑 좀 다른 점이 일단 이제 무릎 역학적인 부분에선 있고요.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좀 유연하죠. 그래서 또 뭐 여러 가지 인제 남자와 여자의 특성이 좀 다른 게 있고 재팔 위험도가 인제 연구에 따라서는 여성분이 쪼끔 더 높습니다. 특히 여성, 젊으신 분, 이제 스포츠 하시는 분들은 좀 높은데요. 인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연구 결과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인제 교정하기 위해서 좀 재활하면서도 쪼끔 더 인제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이제 균형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어 근육, 근력 유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력 유지하고 비타민 D 같은 것도 잘 보충하셔서 노력하시면 그리고 인제 이게 뭐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부분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인제 여성이 남성보다 몇 배 더 높다 하는데 실제로 숫자로 보면은 막 100명 중에 2명 3명 하는 게 3명 4명 되는 거라서 그 정도 차이가 몇 배 뭐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공포스러운데 어 아주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재파열 위험도 높긴 한 게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잘 관리하시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네. 2분 정도 질문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란 하늘 님인데요. 체형 교정이나 PT에서 무릎 순간적으로 꺾이는 동작을 하면 위험할까요? 실내에서 또 보통 옆에서 운동 전문가랑 같이 하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뭐 야외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어떤 동작들이 나오게 되면은 위험하거든요. 근데 어떤 실내에서 체형 교정이나 뭐 PT 하시면서 내가 인제 어떤 동작을 예상을 하면서 인제 하시는 거면은 이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아주 뭐 정말 인제 좀 운동 감각이 너무 떨어진 분이 갑자기 또 그 단계적으로 밟아가지 않고 갑자기 뭔가 시작을 하는 거는 쪼끔 주의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옆에 또 인제 운동 전문가나 어떤 인제 그 체형 교정하신다고 하면은 또 누가 전문가가 있겠죠. 그래서 지도 감독하에 하시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제 수영은 부드러우니 괜찮을 것 같은데 수영할 때 발차기 네. 어 수영은요. 무릎에 부상이 없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그래서 발차기도 인제 자유형, 배영 하는 거는 이제 발을 위아래로만 차는 거니까 뭐 접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인제 평영은 좀 발을 꺾어야 되는데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중에서도 인제 이 평영 발차기 하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무리가 될 수 있지만 수영은 전반적으로 네 좋은 운동이니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좀 뭐 시간 관계상 또 이렇게 질문이 많으신데 제가 여기까지 하고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꼭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강의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들어봤던 인제 일요일 날 3 시에 항상 정형외과, 신경외과 파트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요일 오후 3 시에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Q&A 방송이 항상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참여해 주시면 뭐 그 질환별로 꼭 그 질환이 아니라도 전문의 선생님 만나실 수 있으시니까 다양한 질문에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